물리2 3학년 시간입니다. 오늘은 99쪽, 100쪽, 101쪽 하겠습니다. 저항의 연결인데요. 저항에는 두 가지 연결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입니다. 먼저 직렬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병렬 연결을 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는 각각에 대해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를 조사하는 실험 장치인데요. 자, 우리 이 실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직렬 연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회로도인데요. 회로도를 우리는 프린트물로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은 이렇게 가로로 직선으로 연결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이고요. 저항 R1, R2가 있고요. 건전지, 전압, 전이차를 말하는 거죠. 전압이 이렇게 있고 전류 I가 흐릅니다. 전체 저항의 전체 전류 I도 I가 이렇게 가다가 R1을 지나면 I1이 되고 이 전류가 다시 R2를 지나면 I2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이차 V1, 여기에 걸리는 R2에 걸리는 전이차 V2,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 P1은 V1, I1 요 두 개를 곱한 값이죠. 소비 전력 P2는 I2, V2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성 저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합성 저항은 이 두 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했을 때의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합성 저항은 이때의 전압은 이 두 개의 각각의 전압을 더하게 되는 거고, 이때의 소비 전력 P는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전류 I가 흐를 I를 곱해주는 건데, 참고로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공식입니다.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는 1, 2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밖으로 새지 않고 이쪽으로, 자, 전자 10개가 들어가다가 나오고 여기도 10개 들어가다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자의 개수는 전류는 똑같습니다. 중간에 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직선이기 때문에 부분 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으므로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10개가 흐르면 10개가 각 저항에도 10개씩 흐른다는 거죠. 자,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냐? 각 전압을 더해주면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V1은 I1, R1, V2는 I2, R2인데 먼저 V1에 대해서 ohm의 법칙을 V1은 I1, R1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런데 I는 뭘로 바뀌죠? 전체 전류와 같죠? 여기서 I는 I1과 같기 때문에 I는 R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V2는 I, R2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ohm의 법칙 보시죠. 전류가 일정할 때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저항이 큰 쪽에 큰 전압이 걸리고 저항이 작은 쪽,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땡땡은 전원체 전압과 같다. 전압의 합은. 그래서 V1과 V2 각 저항에 걸린 합은 전체 전압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V1이 I는 일정하기 때문에 R1이 크면 V1도 크다. 여기 R2가 크면 V2도 크다라는 게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례한다. 그리고 각 저항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 자, 각 저항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성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나? 두 저항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렬에서는. 자, 우리는 전압을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각 전압을 더하면 전체 전압이 된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V는 우리가 I, R이 되는 거고, 자, V1은 뭐가 되죠? I1, R1. 자, 그리고 V2는 뭐가 되죠? I2, R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해 볼까요? V1, 요거를 이용할 거죠? IR, 그리고 I1, R1 더하기 I2, R2. 자, 여기에서 전류 I1 같으니까 약분돼서 R은 두 개를 더한 값이다.
그래서 요게 합성 저항은 각 두 개의 저항을 합성한 저항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렬에서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하면 이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옴, 2옴이면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2 전체 저항은 3옴이 된다는 거예요. 1옴이고 2옴이면 전체 합성 저항은 3옴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저항의 내부 전류, 각 저항에 볼까요?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볼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1은 R1분의 V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I2는 R2분의 V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I1, I2 똑같죠? 직렬에서는. 그런데 전체 전류는 R 합성분의 전체 V가 되는 거죠. 자, R 합성은 어떻게 계산하죠? R 합성은 R1에다가 R2를 직렬에 더해서 그냥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류나 전체 각 부분 전류는 R1 더하기 R2분의 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V1 볼까요? 자, V1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V1은 I1, R1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I1은 다시 I로 바뀌고 전체 전류로 바뀌고 R1 그대로 남기고, 근데 I1은 여기서 바꿀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바꾸면 R 합성저항분의 이 I가 V가 되고 R1은 그대로 오고, 자, 그리고 R 합성저항은 뭐죠? R 합성저항 그냥 더하는 거죠. R1 더하기 R2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V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1은 두 개 합성저항분의 R1 그리고 V, 이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부호만 넣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V1 대 V2는 왜 이걸까요? 그랬을 때, 자, V1 대 V2는 I1, R1 대 I2, R2잖아요. 그러면 이 I1과 I2는 직렬이니까 같기 때문에 R1 대 R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요거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P1 대 P2는 V1 대 V2입니다. 왜냐하면 P1은 V1, I1, V2, I2잖아요. 근데 여기서 I1, I2가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자, V1은 또 뭐 어떻게 될까요? I1, R1 대 V2는 I2, R2잖아요. 여기서도 다시 또 이게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R1 대 R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전력 P1, P2는 저항의 비랑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참고로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었죠. W는 PT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P와 W는 비례하기 때문에 W1 대 W2도 P1 대 P2가 되고, B는 전기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R1 대 R2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는 이제 보시면 P1 더하기 P2에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체 소비 전력은. 자, P1하고 P2가 여기 나왔고, 이거를 합성하면은 요 공식이 나오는데, 자, 합성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직렬로 합성저항하면은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커지겠죠? 그러면 전체 한 개 연결할 때보다 전체 소비 전력은 얘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소비 전력은 내려가겠죠. 감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취 기준에는 소비 전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 기준에는 소비 전력은 안 나오고, 성취 기준에는 전기 에너지 W가 나옵니다. W는 P 곱하기 T였고, 또는 소비 전력 P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다시 나눈 겁니다. 1초당 몇 줄을 쓰냐.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에는 소비 전력은 나오지 않고 W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소비 전력과 W는 또 비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병렬 연결이고 다음 영상 직렬 연결로 가겠습니다.